8번 게시물은 건물의 기초를 그려놓은 게시물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얘하고 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초는 단열재가 없는, 여기 단열재가 없는 벽. 얘는 단열재가 없는 벽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단열재가 있는 벽인데 둘 다 써요. 이렇게 둘 다 씁니다. 실무에서도 둘 다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둘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이 선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걸 그라운드를 표시한 겁니다. 즉 지표면 땅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입니다. 요 깊이가 제일 중요해요. 요 깊이가 뭐냐면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동결선. 즉 다시 말하면 건물의 기초가 이제 땅 아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름에는 땅이 흐물흐물해요. 겨울에는요. 땅이 얼죠.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의 기초가 겨울에 얼었다, 여름에 녹았다.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붕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는 어떻게 해요? 땅속 깊이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잘 버티겠죠. 이걸 바로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네, 동결선. 그러니까 겨울 동자의 매질 결정. 동결. 그리고 선선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얼음이 안 맺는 선. 지표면은 얼음이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깊이가 들어가면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이 안 맺고 여름에 안 녹는 그런 깊이가 있어요. 그걸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부지방은 900mm, 중부지방은 900mm, 남부지방은 700mm, 북부지방은 1100m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결선의 깊이가 서로 다르겠죠, 그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추우니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1100mm,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700mm. 제주도 같은 데는 엄청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700mm.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요 중부지역은 900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선의 깊이가 1100mm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이걸 잡석다짐이라고 합니다. 잡석다짐. 건물의 기초를 그냥 흙 위에다가 혹은 땅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심화가 일어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땅 속으로 점점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을 때 안반 위에다가 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한옥 같은 거 보시면 기둥이 있고 그 기둥 밑에 주춧돌 만들어 놓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 주춧돌을 놓는 이유가 바로 안반의 역할을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기둥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꺼진단 말이죠. 땅 밑으로. 근데 돌 위에다, 안반 위에다가 주춧돌을 그러니까 기둥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반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앞 밑으로 안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주춧돌 역할을 대신해주는 걸 잡석다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갈들이 있습니다. 파쇄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밑에다 쭉 깔아놓습니다. 200mm. 200mm면
한 이만큼 깔아놓는 이만큼 깔고, 그 다음에 얘를 아무리 다져봤자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mm 밑창 콘크리트 50mm 밑창 콘크리트 이만큼 깝니다. 밑창 콘크리트라고도 하고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기초를 얹어놓게 됩니다. 슈퍼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습니다. X라인, 그라운드, 그 다음에 건물의 중심선. 이렇게. 그라운드, 건물의 중심선. 그러니까 지표면 건물의 중심선. 그 다음에 옵셋 700mm. 그 다음에 옵셋 200mm.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건물 벽이 이렇게 내려오고 푸터라고 합니다. 발바닥이란 뜻이죠. 이렇게 어깨가 들어와서 생긴 마감합니다. 그 다음 옵셋 50mm. 밑창 콘크리트 50mm. 옵셋 200mm. 잡석 다짐 200mm. 다시요. 옵셋 400mm. 여기 푸터 400mm로 지금 들어가 있죠. 옛날에 200mm 줬어요.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그 다음 건물의 두께가, 벽의 두께가 얼마예요? 첫 번째 건 420mm입니다. 그러니까 420 나누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셋 어깨 부분이 200mm입니다. 어깨, 푸터의 어깨가 200mm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창 콘크리트하고 잡석 다짐은 어깨가 100mm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 푸터 부분을 끊고 필렛 처리하세요. 여기는 마감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돼요.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죠.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카피.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네. 자, 라인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요. 뭐 여기까지 하셔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치. 자, 위에 쪽만 클릭한 뒤에 자, 패턴은 유저 디파인, 간격은 50mm, 각도는 45도. 그 다음에 해치 패턴으로, 레이어는 해치로. 다시 한번 봅니다. 해치. 이번엔 아래쪽을 클릭한 다음 똑같이 유저 디파인, 간격 50mm, 자, 135도. 그리고 똑같이 해치.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들을 지웁니다.
이렇게 돼야 해치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라운드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아래쪽입니다. 바로 여기. 자, 각도를 30도로 바꿔놓습니다. 라인 첫 번째 각도는 60도입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는 60도고요. 다시 각도를 45도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렉탱글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다시 라인, 이번엔 옷의 미드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45도 사선으로,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45도 사선으로.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 끝에 점을 잡고 그 다음 어레이, 여기다가 5개, 그 다음에 피트.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딱 균일한 간격으로 복제가 됩니다. 얘네 요 기호의 의미가 잡석 다짐이란 뜻이에요. 역시 해칭입니다. 역시 얘네들도 해치니까 레이어를 해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해치의 색상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해치의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게 낫죠? 다음 보시면 여기는 450mm 올라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왜 450mm냐면 이게 이제 계단하고 온돌 높이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면을 그릴 겁니다. 자, 옵셋 450m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했던 벽의 모양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자, 옵셋 900mm. 이 위쪽은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올리시면 돼요. 저는 900mm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옵셋 200mm. 이렇게 200mm. 그 다음에 여기 100mm. 옵셋 100mm. 그러면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의 모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턱이 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턱이 지게 하고 바로 여기에 이제 적벽돌을 쌓고 여기에 단열재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마감 적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라인 옵셋 120 선 연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쪽이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트림으로 선을 이렇게 지우면 이 부분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적벽돌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단열재가 되고, 여기도 적벽돌이 되고, 아니 여기는 시멘트 벽돌, 여기는 적벽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해치. 자, 70mm 간격으로 0도. 아니면 얘 1로 그대로 주고요. 자, 패턴. 누구로 들어가냐면 AR, BR, STD라고 하는 얘 있습니다. 얘 주시면 돼요. 다시요. 해치.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셋 오리진으로 원점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잡힙니다. 그 다음 옵셋 60mm. 얘는 단열재예요. 근데 레이어가
단열재 레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라인 타입을 별도로 줍니다. 로드, 배팅, 이 배팅을 별도로 줘요. 얘만 배팅으로 줍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자, 얘는 배팅입니다. 근데 요 선이 여길 넘어갔죠. 자, 컨트롤 1키 눌러서 여기 보시면 라인 타입 스케일이 나와요. 이 값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네, 0.6이면 딱 맞네요. 자, 이렇게. 이 배팅은 얘는 그때그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요 위에 부분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도 해치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치.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게 있냐면, 자, GIS RC라고 하는 게 있어요. JIS, GIS RC 10이 있고 15 있고 30 있고, 요 RC가 라멘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선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근데 얘는 스케일이 커야 돼요. 이렇게요. 스케일을 키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의 차이입니다. RC10은 간격이 더 좁고요. 요 간격이 좁고, RC15는 조금 넓어지면서 30이 제일 넓은 패턴이 돼요. 자, 요렇게 패턴을 적당히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서클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클을 그려서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서클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철근 콘크리트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치.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샌드 아니고 여기 있네요. AR 콘크리트. 이렇게요. 요게 AR 콘크리트예요. AR 콘크리트 스케일은 1로.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걸 그려보도록 하죠. 자, 똑같아요. 라인 똑같이 선을 그리고 똑같이 선을 그리고, 자, 이렇게. 다만 얘는 조금 달라요. 옵셋 100mm, 옵셋 420mm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어깨 부분 똑같이 200mm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이건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자, 과제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200mm 옵셋을 하고, 옵셋 20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45도 사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250mm, 옵셋 250mm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 아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요. 여기서 이제 200mm, 10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트림, 그 다음에 필렛. 얘네들은 마감선, 다시 요만큼 실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부분만 잘 기억해서 한번 해보시죠. 여기 그라운드, 아니 여기 잡석 다짐 표시해야죠. 자, 다시 봅니다. 각도를 30도로.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렉탱글을 그립니다. 요 끝에서 요 끝으로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각도를 45도로 바꿉니다. 라인 중간점에서 45도 방향으로, 다시 중간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60도고 얘는 45도예요. 여긴 45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지워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 복사를 할 겁니다. 카피. 선택을 하는데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기 끝점이에요. 여기 점입니다. 여기 점이에요.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레이, 배열하기. 그러면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어레이, 즉 아이템의 개수를 물어봐요. 5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컨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요. 피트. 그러면 제일 끝점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나머지 간격은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 간격은 캐드가 알아서 계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뭘로 바꿔요? 해치로 바꿔요. 자, 해보시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요.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카피. 자, 이렇게 한 4개에서 5개만. 그 다음 라인,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해치, 위에만 꾹 클릭해서 유저 디파인, 간격은 50mm, 각도는 45도. 다시 한번요. 해치, 이번엔 아래쪽만 클릭합니다. 각도를 돌립니다. 135도.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각형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라운드, 즉 지표면이란 뜻의 해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옵셋 450mm. 이렇게 450mm 올리는 건 계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바닥 때문에 그래요. 요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900mm. 900mm는 제가 임의대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450mm 올리고 옵셋 200mm, 옵셋 120mm, 옵셋 100mm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역자가 되도록
그래서 트림으로 자, 필요 없는 건 다 잘라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도록. 그러면 요 위쪽의 해치는 자, 패턴인데 자, AR 여기 BR 스탠다드. 다만 스케일이 너무 커요. 스케일 1로 주시면 됩니다. 자, 45도 아니 0도. 그 다음 셋 오리진 원점의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옵셋 60mm. 얘는 아이고 얘가 아니지. 배팅으로 다시 레이어는 해치 라인 타입 스케일은 0.6.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나머지 해치 다시 한번 지스 AR RC30 0도 스케일은 한 20 정도. 자, 다시 한번 해치 자, 이번엔 콘크리트 스케일은 1. 그러면 두 번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라인 역시 한번 라인. 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는 단열재가 있는 벽일 때, 단열재가 있는 벽이 이렇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금 그릴 얘는 단열재가 없는 벽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단열재가 없는 벽이에요.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이때 어깨 부분이 다시 200mm 나올 것이고요. 다시 한번 100mm. 이렇게 100mm가 나옵니다.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중간에 끊어주고 라인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요만큼은 마감선이고 요렇게가 단면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나머지 요거 그려보시고 해치까지 마무리해 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기둥이 있고 기둥 하나에 기초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것, 요걸 독립기초라고 해요. 요걸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찰이나 전통가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기둥이 있고 그 아래 주춧돌이 있고, 이런 건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기둥 하나에 기초 하나. 근데 복합기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요. 기둥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가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것, 이런 건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이런 줄기초예요. 벽을 따라서 이렇게 벽을 따라서 기초가 생성되는 것, 이걸
줄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줄지어 있다고 해서 줄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매트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온통 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닥 전체가 다 기초인 거죠. 요거는 요즘 많이 써요. 여기 요즘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짓잖아요.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보통 이렇게 줄기초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통기초로 세워버립니다. 온통기초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벽을 세워서 단독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층짜리 단독주택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전면기초, 매트기초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독립기초, 복합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혹은 매트기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벽을 따라서 전부 다 벽 아래가 이렇게 다 기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9번이요. 자, 29번 과제물입니다. 29번 과제물은 계단 단면입니다. 계단이에요. 요 계단이 테라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계단을 설계를 할 때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 자, 보시면 여기 계단 보이시나요? 네, 요 계단. 자,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150이요. 계단 폭은요? 300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했을까요? 외우시라고요. 외우시라고요. 계단 높이는 150, 폭은 300. 시험에서 이건 딱 고정입니다. 고정값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 계단 높이를 가지고 방바닥의 높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죠. 치수기입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150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 밑창 콘크리트 50 여기입니다. 잡석 다짐 200 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여기는 없구나. 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밑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이해되셨죠? 치수기입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치수기입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수기입을 지시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지시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뭐뭐뭐뭐 두께 얼마, 뭐뭐뭐뭐 두께 얼마 이렇게 해요. 철근 콘크리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할 건데 두께가 얼마라고요? 150mm요. 그 다음 여기 밑창 콘크리트인데 두께가 50mm요. 여기 잡석 다짐 200mm요. 근데 여기 계단 기울기의 평행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 사선. 요 사선이 계단 기울기에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늘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그리고 지표면을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못해요? 이 순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항상
머릿속에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땅을 똑바로 펼치고 그 다음 벽의 중심선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파요. 그리고 기초를 만들어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땅을 그러니까 골라주는 거죠. 땅을 평평하게 골라주고 그 다음에 규준틀을 잡습니다. 규준틀. 그게 벽의 중심선, 즉 건물의 위치를 잡아주는 걸 규준틀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듯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파내려가는 겁니다. 옵셋 700mm, 옵셋 400mm, 여기가 기초죠?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옵셋 100mm, 옵셋 4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200mm, 다시 옵셋 100mm, 자, 필렛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는 틀렸어요. 얘는 틀렸어요. 여기 중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간 거 있죠? 사선으로 내려간 건 여기가 중심이 맞아요. 얘가 여기서 힘을 버티고 있잖아요. 얘는요? 중심에서 힘을 버티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옵셋 420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200. 자, 푸터의 어깨, 그 다음에 잡석 다짐의 어깨. 자, 이렇게요. 지우고 여기는 마감선, 라인, 여기는 단면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위로 얼마가 올라가요? 300mm요. 계단 2칸, 계단 2칸, 300mm. 옵셋 300mm. 자, 그러면 여기에 현관 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현관 바닥이고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2칸 만들어지는 겁니다. 옵셋 1200. 네, 이렇게요. 옵셋 300, 옵셋 150.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계단 됐나요? 네. 자, 여기는 그냥 일단 이대로 냅두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이 깊이가 700mm에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700mm에서 마감해요. 옵셋 700mm, 이렇게 700mm에서 마감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계산해야 될 모든 바닥의 두께는 150입니다. 모든 바닥의 두께는 다 150이에요. 계단도 그래서 15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벽이 생기잖아요. 요것도 150. 옵셋 150, 이렇게요. 그러면 마감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위에서도 이렇게 벽이 내려올 겁니다. 바닥이 내려올 거예요. 옵셋 150,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계단이잖아요. 계단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계단의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선을 연장하면 계단 기울기가 되죠.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옵셋 150 이렇게요. 이 사선에서 150mm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단 단면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이 됐던 이 사선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잖아요. 그라운드 안쪽으로 얘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삭제하겠습니다. 트림. 자, 이렇게 삭제. 그 다음에 옵셋. 이 아래로 미창 콘크리트 50mm. 50. 미창 콘크리트가 이렇게 50mm. 그 다음 잡석 다짐이 200mm. 이렇게요. 선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모습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끊어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이쪽은 100mm입니다. 옵셋 100mm. 이렇게. 여기 어깨 부분 100mm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00mm. 필렛. 자, 트림으로 자르고 이만큼 전부 다 뭘로 들어가요? 마감이요. 다만 여기만 단면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요 부분 정리를 해야죠. 여기가 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끊어져야 돼요. 여기가 기초니까 여기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트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일체형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바로 여기 이제 온돌이 들어갑니다. 온돌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야외란 말이에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문이 들어갈 거예요. 문이 있고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집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현관을 지나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요. 여기까지 시공을 하는 겁니다. 시공 자체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길 막아요. 그리고 여기다 온도를 까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가 밟고 있는 여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방이야 막고서 온도를 넣어놓는 겁니다. 여긴 거실이야 막고서 온도를 얹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온돌이 온수 파이프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막아야 돼요. 여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막아야 돼요. 자, 옵셋 150mm. 이렇게 150mm 올려서 요만큼 150mm 올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온돌이 들어가요. 이제 온돌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150mm 올립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150mm 안 써요. 조금 더 낮아요. 한 100mm 정도 돼요. 50mm가 낮아지면 자재가 그만큼 저렴해지는 거죠. 덜 들어가는 거죠. 자재비가 더 싸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실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막아야 돼요.
렉탱글 교차점에서 벽돌 2장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 2장. 자, 900에 아니 90,60 카피. 이렇게 벽돌을 2장을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막히는 거죠. 여기가 온수 파이프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요만큼 떠 있잖아요. 그죠? 강화마루가 이렇게 밑에서 15mm 내려옵니다. 옵셋 15mm, 이렇게 15mm 내려올 거예요. 강화마루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mm 마감입니다. 마감이 20mm예요. 밖에서 벽돌이 보이면 보기 흉하죠. 그러니까 몰탈로 깨끗하게 미장을 합니다. 이 몰탈의 두께가 2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몰탈의 두께는 20mm예요. 그리고 여기서 10mm가 요만큼 더 나오게끔, 그러니까 30mm가 여기서 30mm가 나가야 돼요. 옵셋 30mm. 그러면 렉탱글을 그리면 이렇게 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모양 끝났네요. 옵셋 15mm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온돌이 아니 단열재가 들어가고 여기에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계단 단면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시요. 지금 제가 똑같이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기가 계단이 아니고 테라스, 아니 발코니일 때, 이렇게 발코니일 때 똑같습니다. 옵셋 150 이렇게 해요. 간혹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발코니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옵셋 50mm, 100mm, 200mm. 자, 필렛. 아이고. 이렇게요. 발코니일 때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계단일 때는요. 계단일 때는 이 계단 사선을 그려서 150mm 옵셋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계단이 아닐 때는 그냥 기역자로 딱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두 개를. 이번엔 30번 게시물이요. 30번 게시물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쭉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30번 게시물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중심선까지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자라는 말을 씁니다.
반자라는 말을 써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천정입니다. 영어로 실링입니다. 맞나? 셀이죠? 실. 네, 이렇게 됩니다. 실링.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테리어 용어는 실링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자 높이 그리고 혹은 실링 혹은 천고 이렇게 부릅니다. 천정고란 뜻이에요. 천정 높이란 뜻입니다. 이게 천정 높이란 뜻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 실링이 뭐 2,400이에요, 2,600이에요, 뭐 반자 높이가 2,400이에요, 천고가 2,400이에요.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고, 실링, 반자 다 똑같아요. 실링이라는 말 자체가 천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반자라는 말을 써요. 반자라는 말을 쓰고 인테리어에서는 실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링 그리고 천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천고는 2,400mm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천고, 즉 반자 높이는 2,400mm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400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2,400이 올라갈까요? 네, 2번입니다. 실내에서. 이해되시나요? 네, 실내에서 2,400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셋 2,400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400mm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천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로 저 천정, 저 라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한번 올려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치수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가 지금 반자선이에요. 여기가 천정 높이입니다. 그리고 요 700이라는 이 수치, 여기까지 이 수치가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테두리 보. 요 700이라는 요 수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테두리 보. 얘는 반자에서 지붕까지 높이를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이 테두리 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테두리 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1.5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벽 두께가 얼마예요? 420이죠. 곱하기 1.5, 630mm. 즉 630mm 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테두리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해야만 합니다. 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붕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과제물엔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이죠? 800으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900 돼요. 1000 돼요.
근데 600은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700으로 했고요. 자, 그래서 반자에서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지붕의 기울기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지붕의 기울기. 물매라고 해요. 지붕의 기울기.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옵셋 700mm.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붕이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매를 그려야 되는데, 물매가 뭐냐면 가로로 10mm 가는 동안 높이로 3mm 가는 거. 이게 물매의 정의예요. 얘가 지금 10분의 4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가로로 10mm 가는 동안 높이로 4mm 간 정도. 이걸 렉탱으로 10,4 그러면 굉장히 작아요. 100,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100,40이 되겠죠.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렉탱글 골뱅이 1000,400 이렇게요. 공을 2개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X라인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끝점을 통과하면 얘가 이제 지붕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지붕선인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테두리보의 높이랑 이 사각형은 필요가 없어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00이 나가죠. 요걸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처마가 있어야 비를 피하고 햇빛도 가려주죠. 처마 600. 옵셋 600mm. 여기네요. 이렇게. 과제물에는 이 처마선의 높이가 200으로 되어 있죠. 2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120으로 되어 있죠. 이거 150으로 바꿀 겁니다. 150, 150, 250. 요거 150. 아까 모든 벽의 두께는 얼마로 한다고요? 바닥의 두께는 모두 얼마로? 150으로 한다 그랬죠? 150. 여기는 250. 이렇게요. 옵셋 150. 그 다음 여기서 끝에서 옵셋 250. 그러면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지붕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천장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요 선이 천정선이에요. 여기 이 선이 이제 천정선이 되는 거고,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벽과 천정이 마주치면 보기 흉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마감을 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자 돌림이라고 합니다. 렉탱글 36, 마이너스 36 이렇게요. 반자 돌림. 이렇게요. 얘는 인면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마감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위로 합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장 합판이요. 석고보드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미장 합판이 들어가겠죠. 자, 옵셋. 여기는 6mm 줬으니까 6mm.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렉탱글 45,45 그리고 사선을 한 번 더 긋습니다. 이렇게 카피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천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맨 아래에 있는 저 사각형 있죠. 저 사각형을 제가 반자 돌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정, 여기 벽 있죠. 이 벽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저 네모난 쫄대 붙어 있죠. 저게 뭐예요? 마감이죠. 그죠? 저걸 바로 반자 돌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벽과 천정이 마주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 약간 들뜨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 흉하니까 쟤를 막아요. 저걸 몰딩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가죠. 사실은 얘가 이렇게 돼요. 단면 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단면 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 뒤쪽에 보이죠. 선이 이렇게 뒤쪽에 보일 거 아니에요. 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모나잖아요. 내가 여기를 자르면 이쪽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이쪽도 몰딩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이 몰딩은 실선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선. 그래서 인면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위에 요 사각형 있죠. 지금 제가 선택한 저 사각형. 쟤는 반자 틀이라고 합니다. 반자 틀. 무슨 얘기냐면 천정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정에 딱 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공간이 이렇게 붕 떠 있을까요? 공간이 붕 떠 있겠죠. 그죠? 천정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죠? 천정을 이걸 다 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위에서 천정에서 이런 강목이 이렇게 내려와요. 강목이 내려옵니다. 천정에서 이렇게 강목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 강목이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형을 이루게끔 다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틀을 짭니다. 이거 다 뜯으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모나게 틀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피스를 박는 겁니다. 이렇게 이 틀이 지나가는 자리, 여기다가 피스를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위에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자 틀이라고 합니다. 반자 틀을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강목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해되시나요? 안쪽에 강목으로 이렇게 짜요. 그 다음에 밑에서 강목 위치를 맞춘 다음에 피스로 이렇게 박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석고잖아요.
M바라고 해요. 그 경량 철골이 있어요.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생긴 경량이 있어요. 이게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900mm 간격으로. 요 석고보드 한 장이 300mm거든요. 그래서 그 M바 딱 중간에 대고 이렇게 핏을 박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처져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천정까지, 이렇게 강목을 이렇게 천정까지 이렇게 매달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이 틀은 반자 틀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달대라고 합니다. 달대. 네, 달대. 달아주는 대. 달대. 얘를 달대라고 하고, 얘는 반자 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반자 틀의 간격은 450mm입니다. 450mm 간격. 가로, 세로 450mm 간격. 이렇게 450mm, 이렇게 450mm. 그 다음 달대는 900mm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천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천정에다 먼저 달대를 쭉 세워요. 900mm 간격으로. 그 다음에 반자 틀을 짜는 겁니다. 450mm 간격으로. 그리고 천정을 붙이는 거예요. 타카로 쏘든지 피스로 박든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가 카피 어레이 5개 450mm 간격 이렇게요.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달대를 답니다. 옵셋 45mm. 얘는 몇 mm 간격이요? 900mm 간격이요. 이렇게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경량철골 천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요 천정 있죠. 우리 학원에 있는 천정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앙카볼트를, 이 앵커를 천정에다가 박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전산볼트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시공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천정에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심선 되는 자리에 앵커를 넣습니다. 앵커 볼트를 박는 거죠. 그리고 자, 테두리 몰딩. 아까 이 반자 돌림 있죠? 반자 돌림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행거 볼트하고 행거를 시공합니다. 행거 볼트라고 하는 건 이 긴 거. 요거. 행거가 걸다란 뜻이죠? 네. 걸다. 지금 달대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천정에서 여기 천정 벽에서부터 이렇게 천정을 걸어주는 달대 역할. 요게 이제 행거 볼트고요. 그 다음에 캐링 채널이라고 합니다. M바라고 해요. 얘를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 채널. 자, 요게 캐링 채널이면 얘가 마이너 채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석고를 박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석고보드를 박아주면 천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정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여기 처마. 여기 처마. 이 처마 끝도 똑같아요. 36,36. 그 다음에 라인 긋고요. 아니, 카피 할까요? 카피 먼저. 라인 옵셋 6mm. 다시 렉탱글 45,45 카피. 자, 요렇게 두 개는 마감선. 다시 라인. 아이고. 얘하고 얘는 인면선. 이렇게요. 드로잉 오더를 맨 아래로. 다시 라인. 자, 요렇게는 해칭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돌림, 처마 틀.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에 이제 마감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몰딩 있죠? 그러니까 몰타를 이용한 마감. 자, 마감을 넣어 볼까요? 마감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위로 20mm, 옵셋 20mm. 자, 마감이니까 마감선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옵셋 20mm. 자, 이렇게요. 이제 마감선을 넣는 겁니다. 자, 필렛.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랭슨 델타 10mm. 이렇게요. 좀 정성껏 한다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계단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대리석, 인조 대리석이죠? 인조 대리석으로 조각조각 붙여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필렛. 그냥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되, 요 깊이 많이 안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100mm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20mm.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여기 마무리가 끝납니다. 마무리 해 보시죠. 다음 보시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위로 100mm만 옵셋 해주세요. 옵셋 100mm. 이렇게요. 이렇게요.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걸레바지 100mm 넣어주시죠.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위로. 자, 옵셋 20mm. 근데 여긴 달라요. 15mm입니다. 이렇게 15mm 올라갑니다. 마감선이니까 똑같이 마감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필렛.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요 중간에 있는 얘는 은선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 은선의 역할이 뭐냐면 방수입니다. 방수 처리가 되면 이렇게 은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방수가 들어갈 자리. 이해되셨나요? 방수가 어디 들어갈까요? 욕실. 욕실에 방수 처리해야죠. 방수 처리 안 하면 집이 새겠죠. 지붕도 방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가 올 때 지붕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붕 위쪽으로 저렇게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다가 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위치 상관없어요. 위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15mm, 20mm 이런 식으로. 위치 상관없고 크기 상관없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물 끊기 홈. 무슨 얘기냐면 빗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평이라도 빗물이 조금씩 안으로 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낙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임의적으로 지붕 밑에다가 낙수 자국을 낙수가 될 수 있도록,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홈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기 상관없어요. 네, 위치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20mm. 자, 라인. 필렛. 자, 이렇게요. 이렇게 주시면 여기는 이제 마감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감해 보시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옵셋 180mm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열재요.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 조인 옵셋 90mm 이렇게. 자, 얘는 배팅, 레이어는 해치.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넣어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 자, 옵셋 85mm. 이렇게 85mm요. 디스턴스 50mm. 네. 자, 이렇게 단열재를 먼저 깝니다. 여기다가 옵셋 85 나누기 2. 얘는 단열재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 단열재를 깝니다. 그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85mm.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중간 옵셋 25mm 요 중간 바로 여기 다이아메타 20mm 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다이아메타 20mm 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죠. 요건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어요. 중심선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중심선 그려주고, 요거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얘는 카피합니다. 중심선 클릭해주고 어레이 뭐 한 10개만. 그 다음에 간격은 250mm 간격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삭제.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 모양입니다. 온수 파이프 250mm 간격으로 심으면 돼요. 자, 완성시키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0이라고 했지만 어떤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얘는 기와입니다. 기와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여기다가 기와를 올려야 되죠. 여기다 기와를 그립니다. 기와장 그리는 방법 이렇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그 다음 여기서부터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까요? 옵셋 15mm, 옵셋 300mm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 렉탱글 30,50. 자, 라인을 그려 놓고요. 다시 라인을 이렇게 얹습니다. 옵셋 350. 자, 필렛 옵셋 15mm 이렇게요.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마감하면 이렇게 기와장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감. 이렇게 두 개는 해치.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을 짓는데 이렇게 그룹을 만듭니다. 얘는 그룹에서 뺄 거예요.
얘는 그룹에서 뺍니다. 그룹 요렇게요. 얘만 그룹이고 얘는 그룹 아닙니다. 자, 밀어. 자, 원본 지우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요 라인이 이 라인과 맞아야 돼요. 로테이트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동하기. 자,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로테이트. 기준점은 여기에요. 근데 이거 각도를 못 맞추잖아요. 자, 바로 레퍼런스를 씁니다. 첫 번째 점은 여기고, 두 번째 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된 지점 있죠. 두 군데. 둘 중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와장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자, 로테이트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어레이를 할 겁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런데 렉탱귤러나 폴라는 어떻게 돼요? 렉탱귤러 혹은 폴라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패스를 갑니다. 패스. 그리고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붕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간격, B2E는 300mm 간격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앞에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자, 앞으로 50mm 이렇게요. 여기 50mm만 앞으로 옵셋 해주세요. 여기 50mm만, 그 다음에 나머지 필렛. 자, 언그룹, 요거 하나, 언그룹, 요거 하나만 언그룹 해주고, 필렛, 옵셋 15mm. 자, 요렇게요. 요렇게요. 이게 기와장이, 그러니까 요렇게 앞에서 요렇게 막혀요. 자, 요렇게 막으면 돼요. 요 끝에서 50mm만 그려놓고 막으시면 이렇게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